네, 오늘장 정리하면서요. 4월 6일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장 어떨지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2분기 시계 제로 속 긍정 회로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대러시아 추가 제재 우려에도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랠리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주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역시도 동시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전 3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를 살펴보면 침체에 대한 공포와 불안 심리는 항상 매수 기회가 됐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85년부터 금리 역전 현상 직후 증시 고점까지 평균 수익률은 글로벌 증시의 경우에는 20% 이상, 코스피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별적 실적과 업황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의 강세는 이번에도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물론 지금이 또 다른 상황이고 실제로 시장 급락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2분기 물가 정점 통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과 맞물린 실적 전망 상향 조정까지 더해진다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주식에 대한 메리트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수 밴드를 2600에서 2800포인트 사이로 잡으시고 외국인 수급 개선과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상황을 지켜보시되 2700포인트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를 최대한 자제하고 2600포인트대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에는 매수하실 거면 살 거면 지금이 아니라 600대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사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고 계신 건데요.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체크포인트 중요한 점 뭐라고 보세요? 네, 코스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추가 제재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등에 대한 경계 심리 지속되면서 보합권의 등락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지속적으로 부재한 상황인 가운데 장막판 소폭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K200 선물 같은 경우 4,000개역 이상 순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펄프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종이와 목재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전일 상승했던 기계나 철강, 의료업종 등은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과 운수장비 쪽 상승에 보험, 금융업은 하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미국 기술주 상승에 연동이 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낸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증가 소식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게임 업종의 경우에도 NFT 그리고 P2E 사업 기대가 재차 부각되면서 상승이 이어졌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약보합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부 휴장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하락 종목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중 이벤트를 앞두고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특징 종목과 외국인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KRS 100 종목 가운데서는 2차 전지 업종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탑2 외에 에코프로 BM 상승률이 눈에 띄었고요. 하나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의 어떤 은행주와 이제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는 FNF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흥하해운 전일 대비 거래량 급증하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송원산업 영업이익 발표 효과가 나타나는 듯 최근 상승 흐름이 매섭습니다. 하반기 대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 오늘장 특징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언급했던 제지 관련주들 상승 종목, 제지 관련주들 외에 에코프로나 동아기업 등의 2차 전지가 그 뒤를 이었고요. 그 밖에 신작 기대감 그리고 P2E 연계 서비스 등 모멘텀을 보유한 게임 업종 내 종목인 드래곤플라이나 썬데이포즈 등이 상승을 했고 제약업종에서 TNR 바이오팩 오늘 부상증자 권리 라길이었는데요.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끝으로 쌍방울그룹 오늘 가장 화두가 됐던 것 같은데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컨소시엄 관련사인 광림이나 IOK, 나노스 그리고 비비안
등의 종목이 거세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는데요. 차익 실현 성격도 있겠지만은 자금 여력이나 에디슨 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한다면 쌍방울의 인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지 않다라는 지적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덕분에 금호 HT라든지 UNI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이들 종목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거래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대장주 외에 LG화학과 KT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호텔신라, 셀트리온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위메이드, 펄어비스가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 휴젤과 YG엔터테인먼트는 매도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뭔가 외국인 수급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딱 뚜렷한 기준점이 잡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요, 내일장 어떤 주요 일정들 있나요? 네, 우선 2년 만에 최악의 1분기 성적을 기록한 뉴욕 증시 4월 증시 반등에 기대를 걸고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적이 많은 4월달이기도 하고요. 기저 효과와 더불어서 실적 시즌이기도 한 만큼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이번 주에도 연준의 행보에 따라 변동성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긴축에 첫 발을 뗀 FOMC 의사록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요. 특히 자산 축소 계획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월달 50bp 금리 인상의 빅스텝 단행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 자체는 1분기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지만 단기 변동성 확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정학적 변수 2분기에도 끝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 역전이나 가파른 물가 상승률 등 여전히 1분기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습니다. 현금 유보율을 높여온 기업들의 행보나 개별 기업의 실적이 증시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7일 또는 8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터주들의 개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지만 엔터 4사의 한 달 새 시총 증가액 2조 원이 넘습니다. 리오프닝이 가장 확실한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가장 좋았고요. SM 역시도 4월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의 방역 규제 완화 움직임에다가 대규모 공연과 해외 투어 재개로 인해서 K-팝의 위상 또한 2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달라진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이번 달부터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월드 투어 콘서트가 재개될 예정이고 각 엔터사들 오프라인 콘서트 일정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티스트의 어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NFT 시장 진출도 긍정적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두나무 그리고 YG엔터와 SM은 바이낸스와 협력으로 소지품 NFT 그리고 커뮤니티 토큰 사업 진행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콘서트 재개, 내년에는 본격적인 월드 투어와 K-팝 플랫폼 수혜 그리고 내후년엔 본격적인 메타버스와 NFT 콘텐츠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3년 먹거리 확보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K-팝 플랫폼의 경우에는 기존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던 모습에서 탈피해서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 상승한 주가 자체는 분명 부담이지만 실적 추정치가 당분간 상향되는 트렌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하이브 그리고 SM 정도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 기존 사업 또는 신사업 M&A, 지분관계 등으로 이슈가 될 중소형 상장사들에도 선제적 투자로 수익 실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엔터 쪽에서는 빅뱅의 컴백이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는데 오히려 당일에 되니까 재료 노출 때문인지 오늘 좀 밀리기도 했고요. 좀 전에 이 NFT 쪽에서의 진출 이야기 해주셨는데 JYP 엔터는 두나무와 조인트 벤처 설립 안 한다. 어제 오후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기존에 기대감을 모았던 부분들이 하나씩 좀 제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딛고 계속해서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개별 기업별 계획이 틀어지거나 악재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이들 엔터테인먼트 4사의 어떤 움직임이 기존 엔터 사업 부분 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신사업 추진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 기업이 바뀔 수는 있어도 회사의 어떤 사업 전략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실적의 상향 전망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가의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닝 시즌을 앞두고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예상치를 벗어난 유가와 환율 그리고 인플레로 인한 투입 물가 상승 등은 이제 모두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어떤 증감률을 기준으로 지난 4분기 컨센서스 상위 종목 가운데 적자 종목 그리고 50억 미만 이익 종목들을 제외한 수치로 비교해 보면 확실히 올해 1분기가 10% 그리고 20% 이상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냐면 성장의 희소성이 높아진 상황, 작년 3분기 이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조가 유지된 종목들, 어떤 전망치의 신뢰도 자체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속으로 최근 7개 분기 가운데 6개 분기 이상 서프라이즈가 기록된 종목들에는 더더욱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저효과가 뚜렷하면서 전망치 달성률이 높아서 희소해진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종목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이고요. 주요 업종별로 해당 종목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단에서는 에코프로 BM 22년 증감률 눈에 띕니다. 특히 1분기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100% 이상의 증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화재 이슈로 생산 중단된 캐파의 상반기 내에 재가동 그리고 업종 내 가장 공격적인 캐파 증설, 헝가리 투자의 시작 등 가파른 성장세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디어 엔터 쪽인데요. 아프리카 TV와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레벨을 고려한다면 고성장의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메타버스 등 다양한 알파 요인이 있는 아프리카 TV가 좋아 보이고요. 그 밖에 화학업종에서는 OCI, 정유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인터넷 게임 쪽에서는 펄어비스 등이 어떤 성장의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종목들이고요. 리오프닝 관련 항공업종 중에는 대한항공, 섬유와 의복 쪽에서는 한세실업과 FNF를 관심 종목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실적을 봐야 합니다. 실적을 기준으로 종목을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조금씩이나마 지난주 후반부터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 살 때다라는 시각보다는 조금은 때를 기다리자라는 의견이 좀 많아요.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는 만큼 여기서 종목 잘 찾자 이런 전략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해결해 보이시고요. 내일 아침도 토마토TV와 함께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